지난시간까지 1류부터 6류까지 암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부 다 했죠? 예. 정리해서 이것을 입술에 늘 붙여서 분명하고 지정수량 꼭 알아요. 위험을 낮게로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성질을 파악하고 그런 것보다는 먼저 류별로 먼저 암기하는 게 좋다. 네, 그리고 각 류별로 어떤 공통 성질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 공통 성질 때문에 저장이나 취급을 할 때 뭘 주의를 해야 되는지, 저장 취급이 왜 필요한가. 이렇게 위험물이라면 저장하지 않고 안 다루면 될 것 아니냐, 화재 위험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제조업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원료로 사용이 돼요. 대부분 원료나 또는 태우는 연료, 사료 같으면 이제 기름 종류이기 때문에 연료로 사용하거나 원료, 제품의 원료를 쓰기 때문에 자재 창고에 또는 판매소에 기타 등등 저장을 하고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저장 취급할 때는 요건이 뭐예요? 두 가지예요. 첫째로는 화재가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첫째 조치이고, 두 번째로는 품질이 변하면 안 돼요. 재료이기 때문에 제품의 원료였으니까 어떤 품질 유지,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한 거. 그래서 저장 취급 방법에는 이렇게 하지 마시오, 이렇게 하지 마시오로 되어 있는데, 불이 났을 때는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된 것들이 있다. 그렇죠? 예. 뭐 하지 마시오. 저장 취급할 때는 주의하세요 했는데, 소화 불을 끌 때는 그렇게 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 경우는 소화 방법에서는 신속하게 해서 재난이 확대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소화 방법의 첫째로는 뭐예요? 신속이 첫째 요건이고요. 얼마나 신속하게 화재를 제압하는가. 두 번째로는 화재이기 때문에 화재, 즉 재난 발생이 어때요? 안 돼야죠. 추가적으로 재난이 확산이 되거나 재난이 일어나는 것 자체를 방지해야 돼요. 뭐 제품의 품질을 따질 여유가 아니죠. 이거 다 따지고 나면은 조치를 취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상충되는,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 이제 구분을 안 하고 외우면은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혼동이 특히 혼동이 돼요. 착각이 돼요. 보기 중에서 섞어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공통 성질을 알면은 저장 취급 방법이 알 수가 있고, 공통 성질을 알면 소화 방법이 쉽게 연상이 돼요. 근데 그 공통 성질이 어디에서 유래가 되냐 하면은, 여러분들 무엇에 유래된다고? 네? 일반 화학에서 대체적으로 비롯됩니다. 일반 화학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면은 공통 성질을 파악하기가 쉽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제 공통 성질이 주로 성상, 일반 화학에서 말하는 기본 원리를 알고 나서 성상을 파악하는, 성상이라는 뜻이 뭐라고 했어요? 성상. 성질과 상태를 줄여서 성상, 그렇게 말해요. 기술 공부할 때 사실 진짜 기술적인 부분, 이런 부분은 거의 기사까지도, 산업 기사까지도 잘 안 나와요.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용어를 잘 외워두면은 자격증 취득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죠. 진짜 기술적인 부분은 기사 이상 넘어가서 막 이렇게 뭐 설계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럴 때에 진짜 기술적인 요건이 필요한 것이고, 기술 용어만 잘 알아도 돼요. 공부할 때 그게 중요합니다. 성상, 성질과 상태. 성질은 화재이기 때문에 불나는 것이 전부 다 위험물이죠. 그래서 불에 직접 타는 것과 타는 것을 옆에서 염장지는 뭐예요? 태우는 것, 즉 돕는 것이죠. 타는 것은 가연성이고, 이게 이제 폭발적으로 타느냐 아니면 천천히 타느냐 뭐 이런 차이점이 있지만, 인화가 되느냐, 즉 증기가 발생해서 기체처럼 발생해서 확 불을 땡기면서 불이 붙느냐, 기름 종류죠. 또는 그냥 그게 아니고 성냥처럼, 황처럼, 뭐 장작개비처럼 이렇게 불이 계속 옮겨 붙느냐,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연성 또는 인화성 이렇게 말하고, 태우는 건 뭐예요? 조연성, 연소를 돕는다. 조는 조력, 도울 조자예요. 연소를 돕는다. 같은 말로
연소란 말이 화학에서는 급격한 산화라고 했죠. 화학에서 말하는 연소는 뭐예요? 연소는 급격한 산화 반응이에요. 급격한 산화 반응. 급격한 산화 반응. 플러스 열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연소되는 온도에 따라서 빛이 화염의 빛깔이 달라지죠. 그리고 뜨거운 열이 나면 그 열 때문에 다시 산화 반응이 지속이 돼요. 이 산화 반응을 이제 화학에서 배우면은 지금 이제 이걸 좀 간단하게 꼭 필요한 일반화 위험물 기능사를 공부하는데 물론 산업기사는 이 일반 화학이 한 과목 자체가 이중제로 독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화학 전반적인 걸 해야 돼요. 그 중에서도 일반 화학의 산업기사를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10가지 핵심이 있어요. 10가지를 알면은 일반 화학의 준 박사급은 됩니다. 시험지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이 10가지 이제 여기다 사항을 적어줄 것이고 기능사한테 꼭 필요한 것 그것도 꼭 알아야 되는 항목은 적어줄게요. 그리고 정리를 해야 돼요. 지난번에 이 위험물 기초화학에 대해서는 총 5가지 중에서 4가지까지는 보통 한 것 같아요. 3가지 정도까지.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제가 좀 정리를 마저 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연설및 수학편에 들어가야 돼요. 자, 조연성, 산화성. 그 다음에 상태는 물질의 상태를 말해요. 고체, 액체, 기체를 말하는데 위험물법에서는 고체, 액체만 취급해요. 상온에서 고체, 액체를 말해요. 만약에 다연성인데 기체다 하면 이런 것은 전부 다 어디서 취급을 하냐? 상온에서 기체면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취급한다. 고압가스 관리법에서 취급해서 자격증 자체가 달라지죠. 그래서 가스 자격증으로 넘어갑니다. 고체 액체로 되어 있는 것은 위험물 자격증에서 취급을 합니다. 그러나 이 밑바탕은 전부 다 뭐로 똑같다? 일반 화학에서 출발하는 것이 똑같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위험물은 거의 일반 화학에 거의 멈춰 있어요. 일반 화학과 기계적인 요소가 크게 결합된 게 아니고 거의 일반 화학이 밑바탕이 돼요. 나중에 혹시 소방설비 시험을 본다. 소방설비 산업에서 기사를 보더라도 위험물에서 배웠던 연소 소화 이론, 일반 화학 이론이 소방에서는 뭐라면 소방화학이라고 해요. 소방약제화학, 소방약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과목이 똑같아요. 똑같아. 알겠죠? 다른 점이 하나도 없어. 그냥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위험물 관리를 자격증 소지한 사람이 소방 자격증 가진 사람처럼 소방 안전관리자로 1급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죠. 그런데 소방을 취득한 사람은 위험물 관리는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위험물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소방 안전관리자도 선임이 되고 위험물 부분의 취급 안전관리도 동시에 선임이 돼요. 아시겠죠? 소화나 이런 것을 연소 이런 것을 다 배우기 때문에. 자,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일반화에서 꼭 알아야 되는 거, 일반화에서 꼭 알아야 되는 거 한번 봅시다. 일반화에서 필요한 거. 일반화에서 위험물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능사 수준부터 적용돼요. 첫째로는 산화화는 뜻이에요. 산화와 환원의 뜻. 산화와 환원의 뜻을 알면은 여기서 물질들이 가연성이다, 고연성이다, 다른 말로 산화성이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죠. 산화성이다. 산화는 정리했던 걸 다시 이거 복습하는 거예요. 지금 위험물 그 일반 화학 부분을 1, 2, 3편 이렇게 해가지고 동영상 올려놨어요. 혹시 보셨다면은 다시 복습이란 거 할 거예요. 산화는 산소와 결합되는 겁니다. 이게 1차적인 뜻이에요. 산소라고 하는 원소는 힘이 셉니다. 핵의 힘이 세서 다른 원소의 전자를 뺏어먹어요. 물론 이제 보호의 파루설에 의해서 전자를 무작정 막 있는 대로 다 뺏는 게 아니고
산소가 자기가 가장 바깥 궤도의 전자를 6개만 갖추고 있어요. 근데 8개가 채워져야지 안정적으로 힘의 균형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다른 것은 2개씩 뺏어요. 산소하고 결합한다는 말은 자기가 지닌 전자를 뺏기는 걸 말해요. 전자를 뺏기는 반응을 산화 반응이라고 한다. 전자를 뺏기면은 천천히 뺏기면 그냥 그런 대로 조금 속을 욱 해도 조금 열이 사그라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이제 산화열이라고 해요. 산화가 되면은 열 받습니다. 근데 급격하게 산화가 됩니다. 여기 나오죠. 급격한 산화. 느닷없이 막 몽땅 뺏어가면은 뚜껑이 확 열립니다. 뚜껑이 열리고 눈에 불이 쌍심지가 딱 켜져요. 쌍심지가 켜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그럽니다. 참을 만한 거 그냥 에이 그냥 뭐 열받았거니 어찌게 좀 모르는데 확 돌아버릴 지경인데 누가 옆에서 염장을 치릅니다. 가만히 있지 마. 왜 그냥 당하고만 살아. 이제 옆에서 염장 지는 게 점화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시 역할을 하는 게 땡겨지면은 확 불이 붙죠. 그 다음부터 이제 주체를 못하면 뚜껑 확 열린 상태에서 연소가 지속되는 거예요. 이 전자를 뺏겨서 급격하게 산화가 되면 열이 발생해요. 산화열. 그걸로 인해서 연소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전자를 뺏긴다. 만약에 탄화수소 CH 탄화수소 이거 유기물이죠. 유기물 같은 말로 유기물인데 이게 뭐냐면 기운이 있을 유자예요. 생명체죠. 아무래도 무생물체가 아니라 생물체에서 합성이 되고 만들어질 수 있는 물질들은 다 탄소와 수소 원소를 주 재료로 해서 만들어집니다. 식물의 이파리는 햇빛의 에너지를 받아서 빛 에너지를 가지고 식물에서 뿌리에서 빨아들이는 물과 공기 중에서 빨아들이는 탄산가스, 탄수소 화합물을 만듭니다. 이렇게 나무 줄기가 있으면 밑에서 물을 빨아올립니다. H2. 그러면 공기 중에서 CO2를 빨아들입니다. 그러면 햇빛이 쪼입니다. 햇빛이 쪼이면은 여기 있는 수소와 여기 있는 탄소가 이파리에서 결합이 됩니다. 결합이 되어서 주로 이제 식물에서는 주로 녹말 형태, 기타 등등 탄소, 수소, 화합물 형태로 이파리에 축적하거나 줄기에 축적하거나 또는 열매에 따라 축적하거나 뿌리로 내려서 축적하는 영양분을 저장합니다. 그 영양분이 탄소, 수소, 화합물입니다. 그럼 여기서 남는 것이 원소가 나오는데 CO2의 O, H2의 O 이런 것이 남죠. 그래서 이파리에서 부산물로 나머지 찌꺼기를 버리는데 그게 산소입니다. 그래서 식물이 이파리에서 햇빛을 받으면은 탄소, 수소, 화합물을 합성을 하고 이파리에서 자체적으로 산소를 내뿜어요. 네, 아마존에서 식물들이 어때요? 지구의 허파처럼 산소를 내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다에서도 해조류가 광합성을 하면은 바다에서도 산소가 만들어집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동물의 간에서도 여러 가지 음식물을 먹으면은 다른 걸 먹어도 간에서 내 몸에 필요한 탄소, 수소, 화합물을 만들어요. 몸에 지방이, 피부 조직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콜라겐을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남는 것은 배둘레 햄으로, 지방으로, 기름으로 바꿔서 저장할 수도 있고, 나머지 뭐 단백질을 만들 수도 있고, 단백질 하면 또 이제 질소 같은 것도 들어가고요.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아무튼 주 재료는 전부 탄소, 수소로 되어 있어요. 이 탄화수소류에서는 수소를 뺏기는 것을 산화라고 합니다. 탄화수소류 반응에서는 수소 자체를 떼어내는 것을 산화라고 하는데, 수소가 최외곽 전자가 하나씩 있어요. 수소 원소가 수소 원자 자체가 최외곽 전자가 한 개씩 있어요. 수소를 하나 떼냈다는 말은 전자를 하나 떼냈다는 소리고, 수소를 2개를 떼내는 거예요. 전자를 2개를 떼내는 거예요. 떼내니까 전자를 뺏기는 거죠. 그러니까 산화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환원은 산소를 제거하는 것을 말해요. 결합되어 있던 산소를 없애주는 걸 말해요. 산소를 회복시켜주는, 산소를 떼어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전자를 뺏기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전자를 뭐예요? 얻는 것도
전자를 얻는, 다른 말로 전자를 어때요? 뺏는 거. 알았죠? 전자를 뺏어 먹었어요? 그것도 환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산소와 결합한다, 산소를 제거한다, 이것보다는 의미가 연소를 할 때는 이게 중요해요. 전자를 뺏긴다, 전자를 얻는다, 뺏는다. 전자를 뺏어놓고 뭐라 하냐면은 탈취라고 안 해요. 뭐를 훔치면 어때요? 응? 탈취했다. 착복했다. 횡령했다. 절도했다. 사기까지는 가면 안 되고 강도짓거리 했다. 이건데 자 이거 보세요. 빼앗아온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내 거 돌려받았어. 환원이 됐다고 해요. 환원. 환원이라고 하면 돌려받았다는 표현인데 참 가진 놈들의 세상입니다. 화학도 마찬가지예요. 있는 놈들의 세상이에요. 지가 뺏어 먹어놓고 돌려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돌려받았다고. 네. 표현이 이렇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주의해야 돼요. 왜 이런가? 작은 꼴목에 가면은 꼴목대장들 있다고 그랬죠? 지금에 그러면 큰일 납니다. 지금도 물론 삥 뜯는 애들이 있어요. 이라고 약간 고마우고 중학생이 초등학교 쬐까만 애들 놀고 있습니다. 너 가진 돈 있어? 가진 돈. 꼬마가 그러죠. 없어요. 너 뒤져서 나오면은 1,000원에 옛날에는 이게 100원에 한 대씩이었거든요. 요즘에는 100원짜리 갖고 다니나? 1,000원에 한 대씩이다. 너 100원에 한 대씩이다. 그러면은 돈을 뺏기면서 얻어 터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주변에 어른들이 가다가 쳐다보죠. 내리는 자식들이 그냥 어디 그냥 쬐깐 애들 괴롭히고 이러면 그러면 칼 맞습니다. 우은이 단체라고 터득할 뻔해죠. 뭐로 이렇게 지나가죠.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죠. 그냥 동네가 좁기도 하고 다 아름아름 알기 때문에 저 누집 자식이야 그러면은 혼내죠. 그러면 으스딱딱 이야기. 아니에요. 야는 지 것 없다고 그랬어요. 지 거 아니에요. 원래 내 것인데 내 거 돌려받는 거예요. 왜? 꼬마가 이야기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허주머니 뒤져서 나와서 없다고 했는데 나왔잖아요. 너 네 거 아니지? 너 없다고 그랬잖아. 그러면은 뺏어놓은 것도 뭐라 그래요? 돌려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표현이 환원됐다. 그 다음에 탄화수소류, 탄화수소류, 탄소수소 화물입니다. 탄화수소류에서는 수소를 뺏겼던 것을 수소를 다시 되돌려받는 거예요. 수소를 결합시키는 걸 말해요. 수소를 갖다 다시 결합시켜주는 것을 환원이라고 불러줍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산화와 환원을 갖다가 구분을 하느냐? 전자를 뺏기는 것은 열을 냅니다. 그래서 열이 확 솟구쳐서 눈가를 뒤집히고 뚜껑을 열리면은 불이 납니다. 이것이 타는 물질이에요. 산화가 잘 되는 게 무슨 물질? 가연성 물질입니다. 대부분 가연성 물질. 두 번째로는 환원이 무엇이냐? 이게 전자 잘 뺏어먹는 것은 놈을 두드러 패는 거죠. 놈을 두드러 패는 건데 이게 뭐냐? 이게 조연성이고 이게 산화성 물질이에요. 조연성이면서 산화성 물질이다. 그래서 가연성 물질의 대표적인 것은 전자를 잘 털리기 쉬운 것들이에요. 전자를 잘 털리는 것들이에요. 전자를 잘 털리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가연성 물질이 뭐가 있을까? 전자를 잘 털리는 것들. 대표적으로 금속 같은 거. 금속은 전자를 털리면 뭐냐면 금속이 전자를 이렇게 뺏기면 뭐냐면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이런 단어 녹슬었다. 녹슬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금속은 녹이 잘 슬어요. 금이나 은이나 녹이 슬지 않는 것, 녹슬지 않고 빛깔이 변하지 않는 것은 참 귀하게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귀금속이에요. 보석과 귀금속은 틀리죠. 보배로운 돌, 반짝반짝하고 아름다운 돌이 보석이고 귀금속은 귀한 금속이다. 귀한 금속의 초점이 뭐냐면은 녹슬지 않는다는 거예요. 금이나 은처럼 백금처럼. 구리는 녹슬죠. 풀은 녹이 슬죠. 그러니까 구리는 귀금속이 아니죠. 미리 말하면. 그러니까 금, 은, 백금 정도는 때는 묻어도 녹슬지는 않죠. 산화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녹슬지 않는 것이 귀한 금속이에요.
그러나 금속은 녹슬었다는 말은 뭐다? 산화됐다. 금속이 산화된 것을 녹슬었다고 해요. 녹슬었다를 금속이 산화됐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일부 금속은 급격하게 녹이 슬어요. 급격하게 녹이 슬었다는 말은 급격하게 불이 붙어요. 또 어떤 금속은 가루가 되어 있으면 더 반응이 잘 일어나. 그래서 금속이나 금속분, 금속 가루에 가루 분자, 밀가루 강력분 하듯이. 그리고 이제 또 불작용인 게 뭐냐면 뭐가 있어요? 성냥 재료 이런 것들 금속이 잘 붙죠. 이 금속분은 폭죽 재료예요. 밤하늘에 폭죽 쏘아 올리는 금속이 연소가 돼서 타면은 고유한 빛깔을 총천에서 빛깔을 냅니다. 금속 종류마다. 성냥 재료는 뭐가 있냐면 황 같은 거, 유황, 인 같은 거, 그다음에 황하고 인하고 결합되는 황화리 같은 거 이런 것이 대표적인 가연성 물질.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건 위험물로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가령 성냥 재료, 그다음에 금속 가루 이런 것은 뭐예요? 이류. 그다음에 금속 자연 발화가 되고 막 위험하게 그냥 뭐 불이 막 붙기 쉬운 금속 종류 저절로 부여있는 것은 삼류 위험물 그렇게 되어 있죠. 삼류 위험물. 그다음에 이거 위에 이제 기름 종류, 기름 잘 타잖아요. 일화가 잘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기름 종류는 전부 다 어디에 속해요? 사류에 속하죠. 사류. 기름 자체보다는 사실 기름이 증발이 되어서 기체가 됐을 때 가스처럼 가연성 가스가 되기 때문에 모든 그 가연성 물질이 가스 상태로 기체로 있으면 공기와 잘 혼합이 되고 섞어져서 잘 탑니다. 공기가 잘 섞어지기 때문에. 두 번째는 기름 종류를 가공해놓은 폭탄 종류. 우리가 잘 탄다고 볼 수가 있죠. 폭탄 종류는 몇 류 위험물이에요? 5류 위험물이에요. 주로 사류를 가공해서 오류로 만드는 거죠. 원료가 주로 사류에서 나옵니다. 폭탄의 원료가 몇 류에서 나온다고? 사류에서 나와요. 탄화수소류에서 나와요. 기본적으로 팔 수 있는 유기물은 다 뭐라고 종류 같아요? 기름 종류. 아니 사람도 짜면 기름 나와요. 식물도 열매 짜면 기름 나와요. 안 나오면 기름 없어요. 네? 이런 기름을 짜가지고 백성들이 기름을 짜서 잔에 쥐어서 술을 마신 놈이 변사토예요. 그렇죠? 네, 이몽룡에 와서 시를 지었잖아요. 네? 뭐 옥방 가요에는 뭐 만백성이 뭐 어쩌고 저쩌고 금잔에 담긴 술은 어쩌고 저쩌고 백성이 피고 어쩌고 저쩌고.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혈성 산화성 물질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첫째 공기예요. 공기 알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산소 기체 이런 것이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기체잖아요, 그렇죠? 기체 상태이기 때문에 고압과법에서 취급을 할 만큼 위험물관리법에서는 기체는 취급 안 해. 거체 액체만 취급해, 그렇죠? 그러니까 공기가 물론 공기 중에 산소 그렇죠. 돕는 거죠. 연소를 도울 수가 있죠. 공기 중에 또 뭐 특히 어떤 성분 때문에? 산소 성분 때문에. 그러나 산소만 딸랑 뛰어오는 기체이니까 고압가스법에 산소는 적용을 받잖아요. 그러죠. 산소 용기 담아서 팔잖아요. 산소 공기 분리하고 만들잖아요. 특수가스 회사에서 만들잖아요. 이것은 이제 고압가스법 위험물은 아니죠. 그러면 그 이외에 산화성이 뭐냐면 강력한 산이에요. 강력한 뭐라고? 산성 물질, 산화성 물질. 강력한 산의 성질을 띠고 있는 산화성을 띠고 있는 산성 물질이 산성 물질이 고체로 되어 있든 뭐로 되어 있든 액체로 되어 있든 그게 다 무엇에 속한다? 위험물에 속한다는 거예요. 위험물은 먹으면 죽는다 그런 소리가 아니고 화재의 위험이 크다는 거죠. 자, 이것들은 산화성 물질, 조연성 물질을 스스로 탄다 안 탄다? 안 타는 것이에요. 알겠죠? 특징이 뭐예요? 다른 것을 연소를 어쩐다? 돕는다. 다른 것을 염장 지른다. 다른 것을 발로 차고 다닌다. 두드러 패고 다닌다. 찌르고 다닌다. 이 고체로 되어 있는 것은 인류 위험물. 그렇죠. 액체로 되어 있는 건 뭐야? 육류 위험물. 그렇게 보죠. 맞죠? 그 다음에 금속분이나 성냥 재료로 쓰이는 것이 몇 류 위험물? 이류 위험물. 금속 종류. 금속하고 자연 발화가 되는 금속.
금속하고 플러스 유기물하고 합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금속하고 플러스 기타 이렇게 합해져 가지고 물을 뿌리면 가연성 가스가 막 나오는 거, 이런 가연성 물질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이거 다 뭐예요? 삼유로 구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름 종류는 몇 류? 4류. 석탄 종류는 몇 류? 5류예요. 그래서 지금 유효물이 산화와 환원으로 정리하면 1류 산화성 고체, 2류 가연성 물질인데 금속이나 성형계 고체 덩어리. 고체 아니면 액체죠. 그래 안 그래요? 만약 둘 다 있다면은 고액체 그러든지 아니면 합해서 그냥 물질 그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3류 금속 덩어리는 고체인데 유기물 합해 있는 것들 이게 좀 일부가 액체 형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3류는 뭐예요? 자연 발화성 물질이라고 해요. 물질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물 뿌리면 안 돼. 이것을 뭐라고 해요? 금수성, 물질을 금지하는 물질, 그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금수성 고체, 금수성 액체, 아니고 뭘로? 물질. 물질일 때는 고체 액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례는 뭐예요? 기름 종류니까. 가연성은 가연성이지만 증기가 발생이 잘 돼요. 증기가 증발하면은 그 기체에 확 불이 땡겨서 붙어. 인화성 액체. 인화성이야. 오류는 폭탄을 만들었는데 이 폭탄이 액체도 있고 고체도 있고 그런다고 그러죠. 두 종류라고 그러죠. 그래서 물질이라고 해요. 자기 스스로 반응하는 물질. 공기를 차단해도 이런 산화성 물질, 산소, 기타 등등을 아무리 차단을 해도 자기 스스로 지니고 있어요. 산소. 그러다 보니까 불이 꺼지질 않아. 자기 반응성 물질. 그 다음에 이제 오류는 밑에 육류죠. 육류는 뭐예요? 강한 산성을 지닌 액체. 그래서 뭐예요? 산화성 액체. 그렇게 부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첫째가 산화환원의 뜻을 잘 결합을 해서 가연성 조연성을 줄여내고, 산화환원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은 상태에서 1류부터 6류까지가 구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소리입니다. 이제 지워도 되겠죠? 자, 두 번째 일반화에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산화환원의 뜻이죠. 두 번째, 일반화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인데, 연소가 지나치면은 뭘로 이어집니다? 폭발로. 그 다음에 지나치면은 폭병으로 이어져요. 연소는 폭발하고 어떤 관점이 있느냐? 연소 화염이 불꽃이 번지는 속도가 초당 10m/s 이하이면 연소로 쳐져요. 여기 고압가스 이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폭발은 이걸 넘어가요. 10m를 넘어가. 그 다음에 폭격이 되면 뭐냐? 음속을 돌파해요. 음속을 초과해요. 이게 이제 뭐냐면 불이 퍼지는 속도예요. 네, 그럴 때 폭격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1, 2, 3, 4, 5, 6, 6 가운데서 폭격의 위험성이 있는 게 뭐냐? 폭탄이에요. 폭탄. 연소되는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한번 연소가 되면 폭격에 도달할 수가 있다. 나머지는 이제 폭발의 위험이 큰데요. 이 폭발의 종류가 주의할 점은 뭐냐? 가장 위험물에서는 화재이기 때문에. 화재는 뭐예요? 연소죠. 연소죠. 그래서 연소 속도가 빨라서 폭발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화재에 의한 폭발은 연소 폭발입니다. 이해되셨죠? 두 번째로, 서로 간에 유별로 혼재 섞어져 있어요. 혼합 같이 접수했어요. 같이 섞었어. 혼합 시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연소는 아니지만 특별히 가스가 발생하면 또는 성분이 분해하면 해서 폭발에 이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떤 화재가 나서 폭발하는 게 아니고 유별로 접촉을 하면은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이제 혼촉 폭발이라고 하는데요. 혼촉, 섞을 혼, 접촉하다, 만지다. 그러니까 서로 어때요? 섞어져서 접촉이 되어서 섞어졌을 때, 이럴 때 반응이 일어나면서 열이 발생하면서 폭발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는 굳이 연소가 안 되더라도 뭐가
분해가 되면서 쪼개지면서 폭발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연소가 돼서 폭발한다. 이것은 조금 접어두고 다양한 형태로 폭발이 일어날 수가 있다. 예, 그걸 알아두시고. 세 번째. 이온화 경향과 자연 발화를 조금 알아놓으셔야 돼요. 이온화 경향과 자연 발화. 이게 뭐냐면은 이온화 경향은 다른 말로 하면은 양이온화 경향이라고 해요. 양이온화, 양자가 들어가죠. 양이온화. 양이온화는 플러스 이온화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원소, 즉 원자는 전자 개수와 양성자 개수가 같아요, 원래. 근데 전자를 뺏기면 어떻게 되느냐? 뺏기면 양성자 개수가 어때요? 어때요? 더 많게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양성자를 뺏기는 게 아니에요. 전자가 핵의 바깥쪽에 들어오고 있어요. 핵 속에가 양성자들이 있고 핵 주변에가 전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전자를 뺏기면은 핵 속에 뭐가 있어요? 양성자만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네. 양성자만 남아있으니까 전자가 나간 개수만큼 양성자는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 양성자가 많아지면 뭐라고 해요? 양성자가 꼬라지내고 있다. 양성자하고 전자하고 이온했어요. 양성자가 꼬라지내는 상태이다. 이걸 양이온이라고 해요. 원자가 전자 개수가 균형이 안 맞아서 전자가 많거나 적거나 해서 전기 성질을 띠고 있는 거예요. 전자가 더 많으면 어때요? 많으면 전자가 남아 돌아요. 양성자 개수는 안 변합니다. 이걸 핵을 쪼개는 걸 보고 핵 분열이라고 해요. 원자폭탄처럼 방사능 물질은 핵 분열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분자나 원자는 핵 분열이 일어나지 않아요. 분열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자만 들락날락 하는데 이게 화학 반응의 기본이죠. 전자가 나가는 산화, 전자가 들어오면 어때요? 환원이라고 불러요. 지금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자가 나가면은 전자 개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양성자 개수는 그대로. 양성자 개수가 더 많으니까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나? 양이온이라고 해요. 이렇게 양이온이 되려고 하는 성질을 보고 양이온화 경향, 그 다음에 양자를 떼어서 이온화 경향 그렇게 말해요. 수학에서도 플러스 2는 그냥 플러스가 띄고 2 써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처럼 플러스 기호를 이 양수라는 기호를 플러스를 안 붙여도 플러스인지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양자를 띄어도 그냥 이온화 경향 이렇게 알아먹는단 말이죠. 즉 양이온화 경향이라는 말은 같은 말로 하면 전자를 뺏기기 쉬운 경향이에요. 전자를 털리기 쉬운 경향. 심한 경우는 뭐냐면은 누가 뺏어가는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전자를 막 방출해. 자해 공갈단에서 배를 바르면서 오메 두드러 패네. 이러면서 자해 공갈단이 생기는데 그 자해 공갈단들이 자해 바람을 쥐지. 알았죠? 그래서 이 순서를 외워놓는 게 중요해요. 화학에서 바로 쭉 나와버리죠. 화학에서 그냥 정답이 쭉 나오는 거죠. 자, 저 이온화 경향에서 어떻게 외워요? 이거 지워도 되겠죠? 이미 지웠는데요. 대답 안 해드렸어요. 다 지우고 있는데 이제 안 지웠다면 뭐 눈이 디지털 카메라면은 거기 동영상 올라오면 정지화면으로 해놓고 필기하시고. 자, 이온화 경향이 이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산화되기 어떤가? 쉬운 순서예요. 산화되기 쉬운 순서. 전자를 털리기 쉬운 순서. 리 칼카나마 알라하 철리 추나수 순백금 이렇게 돼 있죠. 리는 리튬이에요. 리튬. 이건 특등입니다. 특등. 예, 이것은 상위 0.1%가 아니라 전국 1등. 빼놓고요. 자, 칼카나 마가다틀 리중다트 백금 이렇게 돼 있는데 학교에서도 1, 2, 3등까지는 알아줘요. 그렇죠?
그래서 칼카나 칼륨 칼슘 기호로는 KCA 리튬에라 원소 기호로면 영어 앞 글자의 이니셜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밑에다 이렇게 아연 철 그대로 니켈 철이야 아니에요. 첼루미늄 아니고 철 주석이고요. 한 글자이고요. 수소예요. 이건 금속 아닙니다. 구리 순 은 백금 금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데 정답이 적어보면 사라되기 쉬운 순서는 같은 말로 하면 녹슬기 쉬운 순서죠. 모두 어때요? 대부분 뭐죠? 금속이에요. 금속이잖아요. 네, 금속의 성질은 플러스 산하고 만나는 산과 알칼리는 바로 이제 이 세 번째 알아야 될 얘기인데 산하고 알칼리가 있어요. 오늘 한번 산으로 나왔으니까 알칼리. 원래 염기라고 해야 되는데 산과 염기 이렇게 말하고 염기 중에서 강한 염기를 알칼리라고 합니다. 사실 산에 물에 녹아 알칼리 물에 녹아 안 녹으면 해가 없어요. 반드시 녹아야 돼. 수소 플러스 이온, 수소 이온을 내는 알칼리는 물에 녹아 안 녹아가 아니고 물에 녹아요. 물에 녹아 OH 마이너스 수산이온이에요. 수산이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부 다 물질의 구조가 어떻게 생겨요? 알칼리는 금속이 반드시 나오고 써지고 OH 이렇게 써졌어요. 예외는 없어요. 물론 암모니아 같은 경우 하나 있는데 암모니아를 물에 녹이면 이런 형태가 돼요. 두 번째, 물에 녹아 수소 이온이 된다. 수소 이온을 낸다라고 하는 수소 써지고 비금속 수소 다음에 금속이 아닌 거 써졌어요. 예를 들면은 수소 써지고 F 불소예요. 불소는 금속 아니에요. 수소 써지고 Cl 염소예요. Cl은 염소입니다. 염소 기체예요. 비금속입니다. 이런 것들. HF는 불화수소산, HCl은 뭐냐? 염산이에요. 또는 염화수소라고 해요. 금속 OH로 되는 것은 가령 NaOH 그러면은 수산하고 나트륨하고 붙는 거죠. 수산화 나트륨 가성소다 있고요. 뭐 KOH 이런 거예요. 수산하고 K하고 칼륨하고 붙는 거예요. 수산화 칼륨 이렇게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알칼리예요. 이 중에서 특별히 산하고 무슨 산, 염산, 질산, 황산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여기 산이 뭐예요? 염산, 질산, 황산, 뭐 아염소산, 등등등 염소산, 차염소산 다 해당됩니다. 산하고 만나면은 녹아요. 알겠죠? 반드시 녹아서 누가 녹아요? 금속이 녹아. 그리고 뭐냐? 수소가 발생. 뭐가 발생한다? 수소가 발생.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의 금속. 예가 없어요. 자, 심한 경우는 물하고도 가능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자, 산이 금속이 뭐가 반응한다고? 산과 반응. 금속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산이 어떻게 되냐? HCl, HF 이런 거 등등이거든요. 네? 그쵸? 여기 적어진 것처럼 염소나 불소가 조폭들이에요. 전자를 뺏기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산화성 물질, 산소처럼 전자를 잘 빼앗는 것이 산소뿐만이 아니고 제7쪽에 있는 원소예요. 7불염부, 불소염소부 이런 것들이 이 금속을 보니까 야가 전자를 더 잘 주거든요. 수소보다. 그러니까 너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야들끼리 살아요. 바람 피는 거죠. 그러면 수소가 어쩌냐? 빠져나와요. 갑자기 자기 뜯어먹고 있는 것들이 더 뜯어먹기 좋은 쪽으로 가서 달라붙으니까 결합이 되니까 수소가 빠져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수소가 발생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았죠? 수소가 발생. 근데 재밌는 것은 금속과 물이 만나도 그런 것을 일으킨다. 물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물은 H2O잖아요. 네. 그쵸? H2O 여기 산소도 있고 물 구조는 원래 H하고 OH 수소이온하고 수산기온하고 돼 있는데 수산이온이 마이너스 이렇게 붙어 있어요. 전자 하나를 뺏어먹을 수 있는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속이 야들하고 합해져요. 수산화물이 된다고요. 그리고 수소가 빠져나와요. 어떤 경우는 이처럼 물과 반응해도 수소가 나와요. 이해됐나요? 또 하나 공기가 있죠. 공기 중에 뭐가 있어요? 산소, 질소 있잖아요. 네. O2 있잖아요. 네. 공기 중에 산소하고도 반응해서 녹슬어요. 심각하게 녹슬어요. 급격하게 녹슬어요. 산화돼요. 다른 말은 뭐예요? 불이 붙어요. 그게 뭐예요? 자연발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것이 자연발화가 되기 쉽냐? 산화되기 쉬운 것들, 전자주기 쉬운 것들. 공기 중에서도 불씨를 안 땡겼는데도 막 전자 내놓고 자연발화. 그래서 1, 2, 3은 틀리자는 거예요. 리, 칼카나, 이거 특등이니까 빼놓고 전국 1등, 야는 완전 제외. 리, 칼카나, 자연발화예요. 이런 것들은 몇 유에 속하냐? 3유 구분에 있다 이거예요. 이해하시는가요? 뭘로 분류한다고? 그러면 뒤에는 마하라철리 야들은 불은 잘 붙기는 붙어요. 그쵸? 붙어요? 안 붙어요? 니켈과 구리는 제외하고 요거 제외하고 요거 제외하고 니켈 구리 제외하고 야들은 덩어리는 좀 아니고요. 불이 땡길 때 있을 때 산화가 되면서 불이 붙어요. 알겠죠? 네. 그런데 되도록이면 덩어리 말고 어떤 것이 잘 붙는다고? 가루일 때. 즉 무엇일 때? 금속분이. 그러니까 마그네슘 아연가루, 알루미늄 가루, 뭐 철가루, 뭐 주석, 납가루, 그 다음에 뭐 은가루, 백가루, 금가루까지도 사실 해당이 됩니다. 자세한 이제 위험물 사전에 보면은 여기는 뭐냐면은 가연성, 즉 금속분 종류하고 몇 유로 속했다? 2유로. 이쪽은 몇 유로? 3유로. 자연발화 성질이 있어도 공기 중에서 불씨가 없어도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로 그냥 외우고 끝나는 거예요. 화학을 보면은 금방 유별로 정리가 그냥 기본 성질이 어때요? 나오는 거죠. 자, 저장할 때 공기 중에 방출하면 뭐 해야 돼? 되도록 공기 접촉 안 해야겠죠. 두 번째, 습기 접촉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물기 접촉 안 해야 돼. 또 산 같은 거, 강력한 산성물질 접촉해야 돼요, 안 해야 돼? 안 해야죠, 보관할 때. 맞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 성질 나오면서 저장 취급 나오면서 뭐까지 나와?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불 끌 때는 그걸 감안해서 끄는 거예요. 물불에서 끄지 말라는 거예요. 주수소화는 금지하라는 거예요. 물 뿌리는 것 이외의 방법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해하셨는가요?